네, 오늘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조들께서 지켜주신 아주 소중한 우리의 기록유산 네.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기록유산이고 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을 알 수 있고 사극이라든가 영화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주에서도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옥마을에 가면 이제 경기전이라는 건물이 있죠. 네. 거기에 이성계의 어진이 걸려 있는데요. 그 경기전 내에 전주 사고가 복원되어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사본이긴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실 수 있죠. 아, 역시 이 조선 왕조의 고향이니만큼 역사 기록물도 전주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는 조선왕조실록을 초창기에 4군데의 장소에다가 분산 배치를 했는데요. 한양에 있는 춘추관, 그리고 충주사고, 그 다음에 성주사고, 그리고 전주사고 이렇게 4군데였습니다. 근데 혹시 한번 저희가 침입당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1592년 음력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는데요. 이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이 왜적이 결국은 상주사고, 충주사고, 그리고 한양에 있던 춘추관 사고까지 모두 불태워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전주사고였던 거죠. 전주 사고는 그럼 버텨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주 사고에도 이제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 속에서 당시 경기전의 책임자 참봉 오희길이라는 사람이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태인현, 오늘날의 정읍시의 유생이었던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사제를 털어가지고 30여인의 인부들과 함께 또 수십 마리의 말과 함께 이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과 그리고 여러 책들을 내장산으로 옮기게 됐던 거죠. 이거 정말 큰일 났구만. 그걸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야겠네. 다른 사고에선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죠. 이 정읍의 유생들이 해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밀리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서거에서는 이런 거를 미처 챙기지 못할 때 이 두 분의 숭고한 노력으로 앞에 임금들이 정말 많아서 네, 그렇죠. 기록량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던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이미 선조 때가 되면 앞에 명종까지 13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록이 수백 권이었는데 이 수백 권의 책을 수십 개의 괴짝에다가 넣어서 그것도 내장산의 용굴암 그리고 이 여러 문헌이라든가 구전에 따르면 은봉암, 비례암 등으로 옮겨가면서 우리의 실록과 어진을 보존했던 거죠. 이 엄청난 양의 기록을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잘 지켜냈네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안희와 손흥록은 이미 고령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에 손흥록은 이미 56세, 안희라는 유생은 64세였는데요. 이분들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도 산속에서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불철주야 실록을 지키셨고 그 지킨 이야기를 100여 쪽의 일기로 남기셨죠. 지킨 날짜가 1년이 넘습니다. 아, 정말 두 분 아니었으면 저희 역사책이 좀 길이가 좀 많이 얇아졌겠네요. 엄청 얇아졌겠죠. 거의 요만큼으로 줄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또 세종대왕님의 업적이 드러납니다. 이 세종대왕 때 원래는 실록이 2부만 있어가지고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에만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 때 신하들이 건의를 한 거죠. 2군데만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더 늘립시다. 해서 세종대왕이 명을 해서 성주사고와 전주사고를 추가를 했는데 그때 안 했으면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가 없었겠죠. 그랬다면 우리에게 이 조선 전기의 역사가 아주 황량해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실록이 왜 세계 기록 유산인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네네. 이 사관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 그 임금 옆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끄적끄적 하시는 분들. 그렇죠. 쉴 새 없이 이렇게 붓을 놀리는 분들인데 이 사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출근을 했는데 어떤 젊은이가 따라 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이 그냥 따라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났다, 뭘 하면 뭘 했다. 스토커 같아서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관들이 맡았던 벼슬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분들의 그 직업 정신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태종 이방원, 이 태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태종이 원래 사냥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좀 사냥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러다가 아주 좀 운이 나쁘게도 낙마를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낙마를 하면 이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게 솔직히 좀 부끄러우니까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태종이 하셨다는 얘기가 사관에게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래도 어명이니까 안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 오프 더 레코드고 뭐고 왕명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렇죠. 네, 이런 역사라는 생각 것이 드는데. 왜곡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실록이 대단한 게 이 글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 이게 한문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한 글자를 해독하는데 1초가 들어간다 치고 사람이 그냥 하루에 4시간씩 그냥 쳐다본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한 번 태조실록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데만 9년이 넘게 걸립니다. 와, 진짜 엄청난데. 그냥 한 번 네. 읽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들어갈 정도의 방대한 분량을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거죠. 그만한 분량이니까 우리 실록에는 정말 중요한 정치적 사건부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셨을 얘기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코끼리가 있었다라는 게 우리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끼리요? 그렇습니다. 이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살진 않는데 이 코끼리가 태종실록에 등장합니다. 아, 진짜요? 이게 어떤 일이냐 보니까 일본에서 코끼리를 선물로 보내왔답니다. 근데 일본도 코끼리가 없는 동네인데 일본도 다른 나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 조선에게 선물을 보냈던 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또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동물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됐어요? 어떻게 네. 했느냐? 이 코끼리를 말을 기르는 곳이 이제 사복시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관장해서 코끼리를 길러봐라 이렇게 됐는데 이 코끼리가 하루에 먹어 치우는 곡식이 엄청난 겁니다. 콩을 뭐 4말, 5말 이렇게 먹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대식가였죠.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약간 이 일본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보낸 것 같긴 한데 그 코끼리가 이제 너무나 신기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도 했던 것 같은데 사단이 났습니다. 이 당시에 공조전서라는 정 3품짜리 높은 벼슬이 있었는데 이유라는 분이 이 코끼리를 구경을 갔답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보니까 너무 이 귀하게 생겼죠. 조선 사람들 시대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참 추하게 생겼다라고 하고 비웃고 침을 퇴 뱉었는데 분노한 코끼리가 이유라는 분을 그만 밟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 코끼리네. 살인 코끼리입니다. 살인 코끼리가 등장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태종실록을 보면 경조 판서가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옛 고사를 따라서 이 코끼리를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자. 전라도 저 남해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근데 그 코끼리가 거기서 잘 지냈을까요? 잘 못 지내지 않을까요? 혼자 가게 되면?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를 올리는데 이 코끼리가 그 섬에서 수초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이게 입맛에 안 맞는가 봅니다. 풀도 제대로 못 먹고 나날이 야위어 가고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와가지고 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다시 육지로 돌려보냈다. 이제 또 육지로 올라왔으니까 좀 괜찮아졌나요? 이게 코끼리가? 또 이제 실록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태종이 이제 왕위를 물려주시고 이제 세종대왕 때 일인데요. 이 세종대왕 때 전라도 관찰사가 다시 보고를 올립니다. 너무 힘들다고 코끼리 돌보기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왜 우리 전라도만 힘들어야 되느냐? 충청도, 경상도도 같이 힘들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돌보자 이렇게
상소가 올라왔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아, 보이통이 이제 충청도하고 그렇죠. 경상도까지 같이 튀었나요? 이때 아직 이제 태종께서 정치를 뒤에서 상황으로 하고 계시던 때라 세종실록이긴 하지만은 태종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청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충청도로 갔던 거죠, 코끼리가. 이번엔 공주에서 이 코끼리가 그만 자기를 돌봐주던 종을 또 죽였답니다. 아이고. 연쇄 살인 코끼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나라에 유익한 건 없고 다른 동물보다 곡식을 10배는 먹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화를 내면 또 사람을 해치니까 답이 없다. 섬으로 보냅시다 라고 이제 충청도 관찰사가 또 이제 연락을 한 거죠.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종실록을 보니까 세종대왕이 물이랑 풀이 많은 곳으로 보내줘라 라고 했는데 여기가 섬일지 또 다른 육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조선의 코끼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실록이 1997년 우리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간이 되신다면 전주 한옥마을의 경기전을 방문해 보시고 거기 한켠에 있는 전주 사고에 들어가 보셔서 실제 실록이 큽니다. 책이 큽니다. 이렇게 큰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시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고 좋은 역사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